네, 세 번째 세션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 친환경 기업의 온라인 광고 첫걸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내일이라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지금 5년차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뷰티, 식품 같은 저관여 브랜드부터 자동차 같은 고관여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을 대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뭐 브랜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 마케팅, 뭐 캠페인 홍보, 아니면 광고를 플래닝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SNS 마케팅 활동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뭔가 SNS 광고에 대해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그마한 팁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 노하우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 기업 분들의 아이템 같은 걸 한번 들여다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가 봐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보고 또 SNS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계셔서 그런 것들 한번 봤는데 의외로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제품을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제품 진짜 좋은데 왜 안 팔릴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진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아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제품의 제품력 아니면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지금 시대에 제품력이 없는 안 좋은 그런 제품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다이소만 가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품들이 굉장히 제품력이 좋은 제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품은 이제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 타겟으로 하고 있는 MZ세대, 이제 주력 구매 타겟인 MZ세대들은 이미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품력은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4대 매체라고 부르죠. TV, 뭐 잡지, 라디오 이런 곳에 광고를 태우면 됐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5개 매체라든지 판촉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뭐 쇼핑이랄지 아니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금융 활동까지도 스마트폰으로 모두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하고 있지만 연령대마다 모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활동들을 다 인지하고 어떤 상황에 적재적소의 광고, 이 제품과 브랜드를 노출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온라인 이 동선 안에서, 타겟 동선 안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광고나 홍보에 대한 개념적인 것에서 혼동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광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뭐만 시켰다 하면 물건만 오나요? 뒷정리할 것도 잔뜩 오죠. 편하려고 시키는 건데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장 보면 장 본 것만 받는다는 것. 물론 슥세권에선요. 이게 슥세권에 사는 이유죠. ssg.com. 광고 잘 보셨나요? 공유 씨 얼굴 보느라 광고가 안 들어오신 건 아니겠죠? 광고는 이것처럼 이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엔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배송으로만 물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쓱배송은 종이 포장으로 배송이 온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과대 포장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이러한 니즈를 잘 건드려서 종이 포장백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광고는 직접 우리의 제품을 알리고 이걸 사게끔 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TBC, 영상 광고가 있는 거고, 뭐 포털 안에 검색하면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게끔 하는 검색 광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애드라고 해서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 제품 페이지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활동, 광고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라는 거는 브랜드 캠페인을 좀 간접적으로 알리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런 게 있는데 사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해. 아니면 뭐 인터뷰랄지, 뭐 언론 보도랄지, 후원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알린다랄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것이 홍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사례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아모레스토어 광교점을 냈어요. 최근도 아니죠. 한 작년 말이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공병을 가지고 가면 샴푸나 이런 로션 같은 걸 받아올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이런 공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브랜드야 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브랜드가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광고나 홍보, 그 외에 뭐 프로모션 이벤트 등등등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고객과 브랜드가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여정을 마케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와 대중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통 미디어일 때는 굉장히 간단했죠. 뭐 4대 매체나 5개 광고, 뭐 판촉 이런 것들을 했으면 됐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디지털 안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마케팅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광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검색 광고나 DA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바이럴 같은 경우는 카페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바이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뷰 관리는 우리 뭐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뭐 판매 페이지에 리뷰가 달리잖아요. 구매를 하고 나면 그런 리뷰 후기 관리 그리고 우리의 제품 브랜드가 상위 노출될 수 있게 네이버 포털 안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게 관리를 한달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리필 스테이션처럼 홍보, 캠페인, PR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PPL이죠. 뭐 인플루언서, 셀럽들과 같이 콜라보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는 거 그리고 컨텐츠, 우리 채널 안에 블로그나 SNS 이런 유튜브 채널 안에 우리의 브랜드 활동을 계속해서 컨텐츠화하는 거 그리고 협찬,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체험단을 우리가 운영해서 제품을 시딩하고 그들이 써보게 하고 후기를 남기게 하는 형태 그리고 뭐 프로모션, 이벤트, 그리고 CRM, 뭐 재방문을 하거나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팬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CRM,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온드미디어라는 건 브랜드 채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계속해서 꾸준히 소통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팬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거를 온드미디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언드미디어라고 해서 이건 바이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체험단의 입을 통해서 브랜드를 계속 알리고 이 제품 써봤는데 좋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우리의 그 제품 리뷰들이 좀 저변에 깔리게 하는 그런 것들 바이럴이라고 볼 수 있고 페이드 미디어는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그 특정 매체의 광고 구좌를 사서 계속해서 타겟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체는 뭐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플랫폼이면 좋겠죠. 그런 곳에 이제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뭐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드 미디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이 뭐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은 어떤 게 있고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정리한 특징은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반응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TBC를 하면 이게 매출로 직결되는 수치를 바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죠. 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노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타겟한테 도달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매출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정도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광고를 이만큼 했는데 우리 사이트로 방문은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방문을 해가지고 뭐 회원가입을 하거나 앱 다운로드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고를 이만큼 했는데 어느 정도로 구매가 전환이 됐다라는 것들까지 다 고객 반응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탄력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1번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TBC를 내보내고 나면 그걸 수정할 수는 없었잖아요, 과거에. 그렇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노출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기 직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는 단계까지의 이탈이 굉장히 많다라는 데이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탈을 하지? 어떤 광고 포인트를 바꿔주면 이 사람들이 이탈을 덜 할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탄력적으로 수정하면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부분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를 송출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고객 반응을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광고를 올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재밌으면 들어와서 댓글을 답니다. 광고 진짜 잘 만들었네 라던가.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역으로 고객들이, 이 브랜드의 팬들이 댓글을 달면 그 댓글을 가지고 광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례도 있어요. 이것처럼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서 좀 더 고객 친화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브랜드에 적합하게 광고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디지털 환경이라는 망망대해 안에 우리 제품을 뚱 하고 띄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광고 전략 아니면 미디어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품에 대해 일단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어떤 고객이 구매할 것 같은지, 그리고 그걸 구매하는 과정은 어떨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건 메시지겠죠. 컨텐츠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할까? 어떤 타겟한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할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하냐? 이거는 어떤 매체에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런 세 가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미디어 플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4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타겟을 분석해보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목표 설정과 그 목표에 맞는 매체 선정, 그리고 예산 설정, 이렇게 4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품에 대한 정의는 이 3가지 스텝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특징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시장의 경쟁 우위를 가질 만한 요소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우위, 특장점을 마케팅 용어로는 USP라고 부릅니다. USP는 뭐냐면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가 어필하고 소구할 수 있는 이 시장 경쟁력이 있는 특장점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USP를 어떻게 고객들의 언어로 치환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 제품에 대한 정의 단계에서 해야 하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브랜드는 친환경 브랜드 동구밭이라는 브랜드예요. 제품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의 특징은 뭐 고체 세제, 그리고 고체 샴푸, 그리고 세정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품력이겠죠. 그리고 천연 원료를 사용한다. 아니면 동물 실험하지 않고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꿈지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을 고용을 해서 뭔가 상생하는 이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에 제가 생각한 경쟁 우위 요소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세제하면 액체 세제, 샴푸도 액체 샴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천연 원료로 만든 고체 세제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아도 좀 뭔가 불편함이 없고 뭐 트러블이 없고 이렇다는 장점, 이런 경쟁 우위가 있는 것 같고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도 지금 트렌드에서는 강점이라고 봤어요. 그럼 이런 것들, 이런 USP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나 봤을 때 제품에 관련돼서는 액체 세제보다는 고체 세제여서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굉장히 부드럽다, 수분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 쪽으로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친환경 포인트에서는 그 고객들과 같이 챌린지를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SNS 채널 안에서. 그래서 뭐 우리 일주일 중에 하루는 플라스틱 없는 날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미션을 주고 우리 같이 수행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같이 동참해주세요 하는 형태의 캠페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컨텐츠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고객에 대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고객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5가지 단계를 거쳐요. 인지 단계, 호감 단계, 고려 단계, 구매 단계, 그리고 아이템이 좋았으면 재구매 단계까지 이렇게 5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거는 브랜드와 고객이 천천히 친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 딱 앉았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입니다 하고 나서 저랑 결혼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개팅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마케팅을 할 때는 이렇게 우를 범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자마자 대뜸 이거 사주세요, 이거 좋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닿아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고, 우리가 만약에 신제품을 냈다면 인지 단계에서 이제 노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구매 여정 안에서 어떤 포인트에 더 포인트를 두고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마케팅 여정을 잘 고려해서 미디어 플랜을 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 저를 타겟으로 해볼게요. 저는 30대 여성이니까 30대 여성으로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가의, 어느 정도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근데 안 그래도 나는 이제 스킨케어 제품이 다 떨어져서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딱 광고를 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딱 인지를 했죠. 그러니까 좀 관심이 갔잖아요. 저는 필요하니까. 근데 피부에 쓰는 거니까 트러블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건성인데 이건 지성을 위한 제품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딥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우리 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역시나 제품에 대한 리뷰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건성을 위한 제품이고 되게 순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를 보고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싸. 너무 고가여서.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한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제품이 15% 할인을 한다고 광고가 딱 뜬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매할까요? 안 구매할까요? 구매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디어 믹스가 잘 짜여진 브랜드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구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고객 구매 여정에 따라서 필요한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 단계에는 일단 다양한 매체의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다양한 매체여야 돼? 인스타그램 많이 쓰니까 인스타그램에 몰빵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광고를 거기에 너무 많이 태워버리면 고객들한테도, 타겟 고객들한테도 그 광고가 계속 노출돼요. 계속 노출이 되면 피로도가 쌓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반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체는 다양한 매체에 컨텐츠를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뜨고, 뭐 페이스북에도 뜨고, 유튜브에도 뜨고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가는 동선마다 나오면 조금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의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채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이 사람들이 매스 타겟이 이용하는 이런 채널에 스폰서드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이 네이버나 구글의 키워드 광고예요. 그래서 구매성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 이런 걸 쳤을 때 우리 제품이 뚱 하고 같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겠죠. 네, 그런 검색에 걸릴 수 있게끔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것도 인지 단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고, 호감 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됐으니까 브랜드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 단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광고를 하더라도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나 그 클릭 유도 버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컨텐츠를 보다가 관심이 생겼네 하면 클릭을 해서 우리 웹페이지에 들어와 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는 GDN을 통해서 고객의 그 웹서핑 동선에 배너들을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보다가 계속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제품이니까 우리를 배너에 계속 따라다니면 한 번쯤은 클릭해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계속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넣어주는 거, 호감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고려 단계에서는 고객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 했고 호감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정보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검색 동선 안에 우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체험단의 목소리를 통해서 컨텐츠가 네이버 포털이나 이런 데 검색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어떤 인플루언서 아니면 그냥 일반인, 정말 이걸 써보고 좋다고 내돈내산 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려둬야 해요. 그래서 뭐 신제품 커뮤니티 바이럴을 한달지 아니면 제품 페이지의 후기를 관리해서 좀 더 뭐 이 제품을 시딩하고 체험단에 시딩하고 댓글을 남기게 해서 사람들이 이 댓글을 보고 리뷰를 보고 이 제품에 좀 신뢰도를 갖게끔 하는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매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이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15% 할인 광고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리타게팅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걸 진행할 수 있는데요. 리타게팅이라는 거는 한 번이라도 우리 페이지에 유입이 됐었거나 우리 제품을 봤던 노출됐던 사람들한테 다시 이 타겟들을 모아서 다시 재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페이스북 안에 있고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접했던 분들한테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를 계속해서 푸시해 주는 거죠. 아니면 뭐 판매 사이트로 유입이 됐을 때 판매 사이트 내에서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구매 단계에서는 고객 관리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혹은 제품을 하나 샀는데 여기 제품이 좋은 것 같아. 이제 다른 제품 카테고리도 한번 볼까 하면서 유입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우리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넣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한번 사고 나면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계속 문자로 푸시 메시지가 오잖아요. 뭐 할인해드립니다. 뭐 얼마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게 계속 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구매를 위한 고객 관리 형태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그 프리퀀시 이런 거 찍어주고 쿠폰 이런 거 카페 가면 찍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활동인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커피 마시러 와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재구매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5단계의 구매 여정에 맞춰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이 신제품이면 사실 노출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은 출시한 지 좀 됐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노출은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고객 구매 여정 안에서 어디에 마케팅을 주력할까를 고민을 할 때 브랜드 카테고리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카테고리의 특징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이 화장품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브랜드 카테고리의 특징은 이 카테고리를 구매하는 타겟들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카테고리는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데 고객 이탈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20, 30대 여성들을 타겟이라고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이 화장품의 유목민들이 많아요. 왜냐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고 좋은 제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다니고 정착하는 단계까지의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목민들한테는 다양한 브랜드를 접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가 이 시장 안에 진입하는 건 되게 좋지만 빠르게 이탈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저관여보다는 그러니까 비용과 상관없이 고관여 카테고리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따져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성능, 성분,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팩트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사실 이게 우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팩트도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패키지 디자인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제조사의 신뢰도 등 되게 많은 정보를 고려한 후에 구매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는 ESG, 친환경 때문에 뭐 고객들이 그냥 뭐 가격이 착한 브랜드를 사지 않잖아요. 우리랑 가치가 잘 맞는 제품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뷰티 브랜드 안에서도 그 패키지가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 여기를 써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친환경적이지 않은 브랜드는 아예 그냥 제품 선택지에서 제외하겠다 정도의 굉장히 강경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MZ세대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진짜 친환경적인 건지 아닌지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그린워싱이라고 치면 이렇게 여기 이 브랜드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검열하면서 제품을 소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브랜드 카테고리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아까 그 5개의 구매 여정 단계에서 고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려할 때 제품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브랜드에서는. 그래서 제품 체험단을 활용해서 후기를 더 탄탄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뢰도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해 어플이 뷰티 브랜드한테는 굉장히 화해해서 뭔가 인증받은 브랜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화해 어플 안에서 뭐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혹은 고객이 신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바이럴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입에서 나가기보다는 인플루언서 입에서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가게끔 한다라는 것들을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려보자면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예를 들어 패션은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더 제품보다도 더 우선되는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 그리고 단순히 뭔가 할인이나 광고보다는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더 호감도를 상승시키게 만드는 포인트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절별로 옷을 바꾸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뭔가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을 적절하게 진행해주면 좋다라는 브랜드 카테고리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구매 타겟의 특징은 뭔가 본인의 체형이나 스타일에 핏한 그런 비슷한 인플루언서의 착장을 참고해서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댓글을 보면은 댓글 좌표로 그거 뭐 립 어디예요? 뭐 옷 어디 거예요? 뭐 귀걸이 어디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잘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본인 사이즈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뷰를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도 타겟들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뭐 쇼핑몰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키 몇, 뭐 몸무게 몇 이렇게 다 클릭해서 쭉 이렇게 내 체형과 맞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패션 브랜드라면 우리가 패션 브랜드라면 구매 후에 리뷰를 하면은 일부 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리뷰를 더 많이 탄탄히 수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브랜드 핏이 잘 맞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한테 제품 광고를 시딩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브랜드 카테고리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 타겟 고객을 직접 인터뷰해 보는 거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으나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뭐 마케팅 업체나 이런 저희 회사 같은 에이전시에서도 이런 리포트를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 인사이트를 담은 이런 리포트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아티클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20대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연구소에는 다양한 MZ의 인사이트, MZ의 그런 소비, 라이프스타일, 뭐 정치 성향, 문화 이런 거 전반에 걸친 MZ세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품도 그냥 화장품 소비 성향 이게 아니라 MZ세대의 스킨케어 패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인사이트 북을 리포트를 발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캐릿이라는 저희 사이트가 미디어가 있어요. 캐릿 미디어에 가보시면 MZ세대 타겟, 뭐 마케팅 이런 인사이트 이런 아티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소비 타겟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스몰 데이터를 발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3번째는 열심히 디지털 환경 안에서 우리 타겟들이 뭘 하는지 찾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업계 동향 리포트를 찾아본달지 아니면 뭐 타 브랜드에 가서 판매 사이트의 리뷰를 보면 타겟들이 이 제품을 살 때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그런데 리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스크리닝을 해보는 것과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우리 브랜드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와 비슷한 다른 브랜드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객의 구매 여정 안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이 5가지 구매 여정에서 우리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건 단 3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노출시킬 거냐, 얼마나 많이 우리 유입되게 할 거냐, 그래서 구매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이 3가지가 우리 마케팅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3가지를 우리 브랜드에서 지금 필요한 목표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매체들을 보시면 이게 메조미디어에서 발표한 2021년 디지털 미디어 마일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매체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매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리면 다들 퇴근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표를 하나로 보여드리고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이 업체들은 광고를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개서가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광고 예산도 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직접 매체를 집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집행 방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고 2번째는 광고 대행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비용을 좀 세이브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대행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것들이 더 원활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쌓고 싶은 경우에 직접 집행을 하시는 거고요. 광고 대행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략부터 집행까지 다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 매체의 경우에는 매체 대행사만 통해서 부킹이 가능한 상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소액이고 직접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매체 중심으로 오늘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SNS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으면 SNS 광고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으면.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 뭐 타임라인 광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타임라인 광고 아니면 스토리 광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5초 광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뜨는 범퍼 광고 같은 것들이 다 광고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 어떤 컨텐츠 포맷에 더 적합하냐, 영상이냐, 글이냐, 뭐 이미지냐, 뭐에 따라서 광고 매체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광고 매체는 어디가 더 적합한가를 생각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배너 광고를 말하는데요. 뭐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가도 배너가 있고 우리가 카카오톡 맨날 쓰는 거 보시면 다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톡 대화창 위에 배너가 늘 떠 있어요. 상단이나 하단에 다 배너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GFA, 뭐 구글 GDN, 카카오톡 모먼트 이런 곳은 다 직접 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키워드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발굴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로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게 하는 거, 아니면 뭐 네이버 쇼핑 탭에서 뭐 원피스를 쳤을 때 원피스에 우리 원피스가 뜨게 하는 방법, 이런 검색 광고들을 키워드 광고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네이버와 구글은 직접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집행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네이버 광고만 쳐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 튜토리얼이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광고를 집행해야 효율적인지도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여러분들은 광고주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거기에 검색해 보시면 방법은 다 취득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케팅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케팅 예산을 그러면 어느 정도를 둬야 적정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매출액, 올해 연 매출액에 대한 목표를 먼저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에 따라서 광고비를 역산하는 방식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계산을 미리 해왔는데 연 매출액이 5천만 원이 올해 목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이 한 평균 구매 객단가가 한 3만 원이라고 칠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 플랫폼 수수료도 빼고 우리가 뭐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빼고 기타 비용 다 빼고 나서 남는 돈이 객단가가 3만 원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5천만 원을 달성시키려면 1년간 1,700개의 제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하면 그게 구매로까지 전환되는 것들이 통상 한 2% 정도 구매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 정도가 구매 전환율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8만 5천 명한테 8만 5천 명의 방문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8만 5천 명이 우리 웹사이트에 그 플랫폼에 들어오게 만들려면 광고를 통해서 우리한테 유입시키는 그 단가를 대략 300원이라고 쳐볼게요. 보통은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원으로 치면 8만 5천 명한테 300원씩 하면 2,500만 원이라는 광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매출 5천만 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50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매출액을 목표로 세워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광고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고객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비용을 집행하는 게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루에 한 1, 2만 원 정도만 소액으로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집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집행한 비용에서 어느 정도 전환이 일어나더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까지는 했는데 결제에서 많이 이탈을 하더라,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잖아요. 이런 것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보시는 것이 지금은 더 유효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되게 빠르게 달려와서 되게 일찍 끝났네요. 되게 빠르게 달렸는데 광고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광고를 하는 방법보다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일단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2가지 당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케팅은 무조건 돈을 써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무조건 매출은 발생해요. 근데 마케팅을 안 했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서 더 많이 광고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품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걸까? 왜 재구매하지 않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제품에 대한 보완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좀 더 보완을 하시던지 이렇게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마케팅, 광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리텐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구매했어. 근데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유입되게 하거나 하는 이런 순환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마케팅 비용은 무용지물이에요. 많이 써봤자 그때뿐이니까 무조건 우리 제품이 잘 리텐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제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제품에 대해서 타겟향 컨텐츠를 만들어서 잘 어필을 시켜줘야 그게 로켓이 될 수 있는 거고, SNS 광고는 사실 부스트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컨텐츠를 알림으로써 우리 제품을 알려야 될 때, 그럴 때 SNS 광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제품,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어필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너무 많은 광고비를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매출을 발생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한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가능한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해 드리고 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학내일 디지털 마케터 김소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